여기는 지구의 끝 남극입니다. 저는 칠레 프레이 기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빅트로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영하 40도, 피부가 얼어붙을 것 같은 이곳에서 저는 지금 한 가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얼음 아래 또 다른 얼음층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칠레 프레이 기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극지 탐사대원이자 기후과학자이며 생태학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연구자가 아닙니다. 저는 남극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구를 연구하며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저는 평생을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과학과 생명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남극의 혹독한 환경을 단순히 견뎌온 것이 아닙니다. 얼음 아래 숨겨진 생명과 지구의 과거,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찾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려 합니다. 지구의 끝, 남극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발견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대한민국 세종과학기지로 향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뉴스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미래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대한민국 세종과학기지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발견을 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무언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베어냈고 강철처럼 단단한 공기가 폐속을 꽉 조여왔습니다. 통신 안테나는 광풍에 흔들리며 불길한 신음을 냈고 발을 내딛자 얼음이 비명처럼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남극이 저에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어서 오라. 내 눈으로 직접 보라. 역사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속눈썹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차가운 공기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폐를 찔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제 발자국이 얼음 위에 찍히고 눈보라가 모든 흔적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침묵의 대륙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세종과학기지에서 발견한 그 무언가. 그것은 남극의 신비를 넘어 지구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는 발견일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펼쳐질 장면을 상상하며 저는 눈보라를 헤치고 세종과학기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곳 남극에서 우리는 곧 기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눈보라를 뚫고 대한민국 세종과학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초 얼음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발견했어. 한 연구원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흥분과 경이로움,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빅트로,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세계 최초로 얼음층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발견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제 이성과 과학적 상식이 이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이 가리킨 모니터 화면을 본 순간 제 눈은 흔들렸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것이 있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절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얼음층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생명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치 태고의 시간 속에서 오직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온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얼음 속에서 생명체가 살아있다고요? 제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 남극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곳 얼음층 아래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대한민국 세종과학기지 연구팀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얼음을 뚫었을 때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얼음 속에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과학자가 남극을 탐사했지만
이 신비로운 존재를 최초로 발견한 건 대한민국 세종과학기지 연구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남극의 얼음 아래 과거의 기억을 품은 듯한, 그러나 지금도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생명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얼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이제 우리는 어떤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인류의 과학적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 그리고 그 경계를 무너뜨린 것은 대한민국 세종과학기지 연구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 손은 얼어붙어 감각조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얼음에 난 구멍 속으로 카메라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지? 이건 뭐야? 카메라 화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느릿하지만 우아하게, 마치 춤을 추듯이. 그것은 천사, 투명한 몸체, 희미하게 빛을 머금은 듯한 모습, 느릿하게 퍼덕이는 작은 지느러미. 그 생명체는 마치 날개 달린 천사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화 속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닷속, 얼음층 아래 깊숙한 곳에서 살아가는 신비로운 생물인 클리오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다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숨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몸체가 아름답게, 부드럽게 물속을 떠다녔습니다. 그 모습은 차가운 남극의 심장 속에서 유일한 따뜻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기 좀 봐. 화면을 확대해. 카메라를 조금 더 깊이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얼음층과 얼음층 사이,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 작은 공간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설마? 그것은 알이었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알. 얼음벽에 붙어 있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작은 생명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알 하나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한 세기 동안 동면하다 이제 막 깨어난 것처럼 움직인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작은 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극 은어의 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최초로 남극 은어의 탄생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극, 이 얼어붙은 땅에서조차 얼음층 아래에서조차 생명은 길을 찾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극의 얼음은 단순한 얼음이 아니다. 이곳은 생명이 숨쉬는 또 하나의 세계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 세계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세계의 문을 연 것은 대한민국 세종과학기지 연구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연구팀과 함께 얼음 속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차가운 물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남극이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섬세한 균형 위에 존재하는 거대한 생태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남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남극의 바다는 지구에서 척박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영하의 수온, 극도로 낮은 영양분, 그리고 반년 동안 계속되는 어둠. 어떤 생명도 쉽게 살아갈 수 없는 곳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생명들은 살아남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남극 은어의 알, 이 생명체는 한평생 심해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번식을 위해 일부러 얼음 속으로 들어온다?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해에 사는 물고기가 차가운 얼음 속에서 태어나다니? 하지만 연구 결과 남극 은어는 자신들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해 얼음층 사이 물살이 약하고 포식자가 없는 공간을 선택하여 알을 낳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생태학적으로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바다 표면의 포식자도 심해의 강한 수압도 이 작은 생명들에게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얼음이 생기면 물속의 생명체들이
산소 부족으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극의 얼음층은 오히려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형성될 때 바닷물에 미세한 기포들이 갇히고 이것이 서서히 녹으며 산소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즉, 얼음층이 두꺼운 남극 바다는 놀랍게도 산소 농도가 높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즉, 얼음층은 단순한 차가운 덩어리가 아니라 남극 생물들에게는 생명의 공급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더 깊이 넣었을 때 예상치 못한 것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게 해조류인가? 거대한 얼음층 아래 믿을 수 없게도 해조류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이곳에서 광합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들은 바닷속 플랑크톤과 화학적 반응을 통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작은 갑각류들이 모여들고 이를 먹기 위해 더 큰 생명체들이 유입되면서 바다 아래는 우리가 몰랐던 거대한 생태계의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즉, 얼음 속에는 숨겨진 바다의 정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팀이 얼음층을 분석하던 도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얼음 샘플에서 알려지지 않은 DNA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어떤 생명체와도 일치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생물의 흔적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얼음 속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생물인지 혹은 다른 형태의 생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발견은 남극이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남극은 단순한 얼음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요람입니다. 우리는 남극을 단순한 얼어붙은 황무지로 생각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생명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적응하고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은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생명의 보호막이었습니다. 남극은 사막이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생태계였습니다. 이 모든 발견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지구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다. 남극의 얼음 아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지구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문을 연 것은 대한민국 세종과학기지 연구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남극 해빙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작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숨겨진 세계가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다. 빅트로, 우리가 발견한 이 남극 은어 앞으로 몇 년 뒤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얼음이 사라지면 이 생명체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얼음층 속 생태계, 이제 막 밝혀낸 기적 같은 생명의 탄생.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세대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즉시 이 생태계를 보존할 방법을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남극 은어의 알을 인공적으로 부화시키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연환경이 변해버린다면 이들을 새로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얼음층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극 은어와 클리오네 같은 생명체들이 얼음층 안에서 서식해왔던 것처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면 이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보존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해. 연구팀은 밤낮 없이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남극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해도 이 생명들은 결국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때 연구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만 노력해서는 부족해요. 이건 남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극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곳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극은 지구 전체 기후와 연결된 곳입니다. 남극이 변하면 지구가 변합니다. 그렇다면
남극의 얼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팀은 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연구팀은 남극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각국의 연구 기지들이 협력하여 기후변화 연구를 확대하고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글로벌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연구팀은 즉시 국제과학자 회의를 소집했고 칠레,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각국 연구팀이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종과학기지 연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생태계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가 사라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극을 지키고 지구를 보호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 과학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극 보호를 위한 국제연합 연구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본 이 위대한 기적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요? 빙하가 무너져 내리던 그날, 우리는 남극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빙하가 무너지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이 얼음이 수천 년 동안 유지되던 빙하였다고? 그렇습니다. 이 빙하는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남극 생태계를 지탱해 온 거대한 수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호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빙하 붕괴 이후 연구팀은 곧바로 실시간 해빙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남극 빙하 감소 속도는 과거 100년의 해빙 속도보다 3배 빠르다. 지금처럼 해빙이 지속된다면 2050년까지 남극 해안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남극 빙하가 녹으며 바닷물의 염도가 변하고 해류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연구팀은 데이터를 종합한 뒤 지구가 맞이할 충격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앙은 이렇습니다. 남극의 빙하는 지구 담수의 70%를 차지합니다. 만약 이 빙하가 녹아버린다면 전 세계의 수면이 최대 60m 상승하게 됩니다. 도쿄, 뉴욕, 런던, 베네치아 같은 해안 도시들이 침수됩니다. 수백만 명이 기후 난민이 되고 국가 간 갈등이 격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미래의 먼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일부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방글라데시, 플로리다, 네덜란드 같은 지역에서도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례적인 겨울 폭풍이 발생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북극에서도 남극과 비슷한 해빙 붕괴가 보고되었다. 즉, 남극의 변화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위기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세종과학기지 연구팀이 처음 발견한 남극 은하의 산란장. 그곳은 이제 무너져 내린 빙하와 함께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은하들이 사라지면 클리오네도, 펭귄도, 고래도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겠지? 그렇다면 결국 인간도 이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남극의 작은 물고기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한민국 연구팀이 작성한 긴급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기적이 사라지는 걸 막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비극이 있을까?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남극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는 전 세계에 닿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남극과 지구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감동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극에서 보낸 기적 같은 이야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견.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